안녕하세요. 저는 투시드의 박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좀 설명드릴 내용은 빗버킷과 깃을 활용해서 코드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코드 관리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과 히스토리 이런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찬조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 뱀부, 당연히 버전 관리를 하면 묶어서 빌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제가 세미나나 교육할 때 소개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 깃의 명령어 기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버전 관리를 여기 사용해 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거고 혹시 버전 관리를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버전 관리에 대해서 먼저 이력을 보면 1960년대 협업 같은 것들 문제가 대두가 돼서 70년대 이론들이 좀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 80년대부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정도에 세레나 PVCS, 당시 머런트였죠. 머런트 PVCS 버전 매니저와 IBM 클리어 케이스, 금융권엔 CA의 하비스트, 볼랜드의 스타팀 이런 제품들이 주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대형 엔터프라이즈급 규모의 회사들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버전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한 카피당 거의 리스트 프라이스가 1000만 원 내외 또는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품들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점차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건 CVS나 SVN 같은 오픈소스 버전 관리 툴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 후반대에 시장 쉐어를 많이 잠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SVN이 거의 2000년 후반에 최강자였었고요. 기존의 상용 제품들에 대한 마켓 쉐어를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깃이 등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깃이 트렌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깃이 대체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통상 깃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게 트렌드다, 대세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막상 사용을 하려고 보면 생각처럼 좀 쉽지는 않아요. 뭔가 특히 기존의 버전 관리를 사용하셨던 분일수록 특히 뭔가 좀 내 생각대로 동작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기인을 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빗버킷과 소스트리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깃은 태생이 2005년도에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만든 사람이 리눅스 토발즈예요.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 만든 버전 관리 도구죠. 이걸 왜 언급을 하느냐면 깃이 동작하는 패턴을 이해하려면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인지를 좀 아시는 편이 기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래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에서 1991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파일 버전 관리 형태로 관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히 버전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겠죠. 어떤 게 최종본인지, 이게 진짜 무결성 있는 코드인지 이런 내용들 관리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대안을 이제 찾고 있는 와중에 빗키퍼라고 하는 상용 분산 버전 관리 도구를 제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써보지 않을래? 해서 2002년도에 도입을 해서 잘 쓰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2004년 정도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상용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사용하는 쪽은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규모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죠. 자발적인 도네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악유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2월 달에 전격 발표를 하죠.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쓸게. 그리고 2005년 12월 달에 릴리즈 1.0이 발표가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리눅스 토발즈가 명령어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커널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 좀 원활하게끔 그런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진 제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제 컨셉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의 작업 환경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는 컴퓨터라고 하는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네트워크 연결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개발을 하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원격으로 전송을 해주는 이런 패턴으로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다 보니까 이 환경에 보다 특화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죠. 이런 형태의 이제 제공 기능을 갖게 되다 보니까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존의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버전 관리 도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서버 버전을 관리하고 사용자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단말 기능을 하는 그런 패턴의 버전 관리를 했었던 반면에 Git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에서 버전 관리하는 이런 컨셉을 갖게 돼요. 여기서 기인하는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예전에 버전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Git을 쓸 때 이거 내가 알던 거랑 명령어 같은 거 같은데 좀 다르게 동작을 하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좀 했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명령어가 괜히 분할이 되고 많아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어렵네, 못 쓰겠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대세가 됐을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겠죠. Git에 대한 현황을 지금 화면에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사용량이 증가세 있고요. 시장 조사기관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버전 관리 시장의 70에서 90%를 Git이 잠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어떤 버전 관리도 이 쉐어를 가져간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만든 리누스 토발즈가 인터뷰를 하는데 본인도 이렇게 확장돼서 퍼질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의외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08년도에 원래 이제 명령어 기반이니까 사용이 쉽지가 않았을 거잖아요. 2008년도에 GitHub에서 이런 것들을 GUI 환경에서 좀 쓰기 편하게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만 제공을 하는 초창기 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어떤 혁신 기업 같은데 최상위권에 GitHub가 항상 들어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점차 함께 해서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보신 GitHub 이외에도 GitLab이라든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빗버킷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Git 자체로만 놓고 보면 권한 관리도 없고 굉장히 좀 러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보안 기능들을 추가하고 다른 도구들과 연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GUI 환경에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은 모두 다 Git이 똑같습니다. GitLab을 사용하던 GitHub를 사용하던 빗버킷을 사용하던 모든 건 다 Git 서버 관리예요. 심지어 게릿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세에 다 포함이 돼서 굉장히 많은 쉐어를 갖고 가게 되고 전 세계 자바 개발자가 개발하는 시간의 3분의 1을 Git 컨트롤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조사기관에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도 표준 스탠다드 개발 환경에 Git이 항상 포함이 돼요. Git을 모르면 취업의 애로사항이 꼽힐 정도로 굉장히 트렌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취업 이력서를 넣을 때 포트폴리오 제출도 GitHub URL 하나 딸랑 던져준대요. 거기다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리려면 Git을 모르고서는 올리기도 힘들겠죠.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시작은 2009년 무렵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여러 벤더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다시피 텀이 있어요.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대략 작년 정도부터가 될 거고요. 실제로 작년 정도부터 Gi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도 활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 하던 업무가 ALM이나 형상관리 이런 쪽의 컨설팅이나 프리세일즈, 제품 구축,
그다음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Git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트렌드가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 Git으로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리누스 토발즈가 인터뷰를 할 때 내가 리눅스를 만들었는데 윈도우즈가 제일 큰 경쟁자 아니냐, 얘네가 이걸 쓰면 나는 성공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해 4월 달에 지디넷의 기사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Git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Git은 안드로이드로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LG전자 MC사업부라던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이런 모바일 관련하는 쪽에서 안드로이드 배포를 Git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Git을 접하고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잘게 찢어진 그런 프로젝트에서 관리가 굉장히 좀 편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개발자 취향에 정말 잘 맞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죠. 이런 Git이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버전 관리했던 형태는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그 리버스 델타 방식. 어떤 파일 하나를 서버에 올리게 되면 그 서버에서 버전 관리를 할 때 메타데이터와 델타 정보를 분리를 해서 생선살 발라내듯이 분리를 해서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버전 관리를 가장 일반적으로 상용 툴들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메타데이터와 델타 정보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패턴에 따라서 둘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던가 아니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델타 정보는 파일 시스템으로 또 오픈소스, PVCS, CVS, SVN 이런 것들처럼 모두 다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던가 이런 특성에 따라서 기업 고객층이나 사용자층에서 보다 좀 합리적인 형태로 차용하라는 그런 패턴으로 버전 관리를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는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이 되죠. 그런데 Git은 이제 스냅샷 방식이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리버스 델타 방식이 차용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게 선진적인 기술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사실 인프라적인 비용에서 좀 기인한 측면이 강합니다. 예전에 스토리지가 굉장히 고가였었죠. 인프라 자원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때려박다 보면 저장 용량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그런 방식인데요. Git이 개발을 될 때쯤에는 인프라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보다는 좀 더 속도적인 부분, 이런 효율성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하게 되죠. Git은 흔히 스냅샷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스냅샷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거는 일반적인 이미지 백업, DR과 관련된 최종본을 그냥 그대로 덤프 뜨는 방식의 스냅샷을 생각하기가 좋죠. 그런데 Git에서 말하는 스냅샷은 해당 버전이 발생되는 시점, 여러분들이 커밋을 하는 시점에 변경분에 대해서 최종 파일을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한다는 겁니다. 그 파일들만 그대로 그 스냅샷을 떠서 보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인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포인터들을 집합체로 하나의 트리를 만들게 되고 이 트리를 커밋 아이디라고 하는 하나의 버전에 연결을 하는 링크드 리스트와 같이 연결되는 그런 포인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내용들과는 좀 다르게 동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Git이 갖고 있는 아키텍처를 살펴보게 되면 디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하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파일 시스템 형태가 버전을 등록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형태대로 파일은 블랍 형태로 전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포인터들, 이런 묶음들이 트리로 관리가 되고 이 트리에 대한 대표 포인터가 하나도 발생이 돼서 커밋에서 관리하는 오브젝트에 기록이 됩니다. 해당 커밋은 이전 커밋 정보 포인터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커밋된 정보와 이번에 변경된 트리를 병합을 해서 지금 현재 개발하려는 최종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그 커밋에 대한 이력의 존속이 발생이 되죠.
예전에는 중간 버전 하나 지운다고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델타본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니까. 그런데 깃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런 데에서는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중간에 뭔가 하나 빼놓고 커밋을 정리하기가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기능은 제공하죠. 기능은 있지만 예전하고는 다른 패턴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컨셉이 이런 구조에서 많이 기인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포인터 구조로 연결돼서 관리가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오퍼레이션하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서버에서 브랜치를 만들게 되면 그 브랜치에 해당하는 원본에 해당하는 소스만큼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카피를 하죠. 그러면 서버에서 카피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의 용량이 필요해져요. 그런데 깃은 브랜치를 하나 만들 때 해당 커밋에 대한 포인터만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포인터 개념의 브랜치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브랜치를 100개를 만들던 10,000개를 만들던 포인터만 늘어나죠. 그리고 이걸 병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파일 시스템 간의 병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합을 하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원복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구조대로 포인터에 있는 오브젝트들 간의 병합을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일 오퍼레이션은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병합 과정에서 실패나 문제가 발생이 돼도 바로 원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브랜치를 만들고 병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가게 되죠. 이런 큰 장점, 이게 왜 큰 장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버전 관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짜리 과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소스를 내가 올릴 일이 없죠. 그런데 내가 로컬에서 의미 있는 버전 시점들을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 보통 하시는 패턴들은 압축 파일로 날짜로 묶어놓는다든가 아니면 폴더를 구분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방법론에 의거해서 작업들을 하시는데요. 깃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개인이 브랜치로 다 관리를 해서 개별 환경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특화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할 때는 내 로컬에서 이렇게 저렇게 버전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의미 있는 결과물을 외부로 넘겨주길 바랍니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기존 VCS와 다르게 분산형 버전 관리 컨셉이 차용이 되는데요. 기존 VCS와 DVCS의 제일 큰 차이점은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차이랑 좀 제일 근접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2000년대 후반에 웹 2.0이라는 용어 기억을 하세요? 웹 1.0과 웹 2.0의 차이는 웹 1.0은 서버가 공급자가 되고 사용자는 철저하게 소비자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소비만 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페이스북, 싸이월드 이런 제품들 서비스들이 공급이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는 그냥 중간 딜리버리 역할만 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웹 2.0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로 많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버전 관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VCS는 서버에 대한 버전 관리는 무조건 서버에서 다 담당을 하는 그런 영역이었고 사용자는 철저하게 단말 역할을 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런데 깃으로 넘어와서 이런 분산형 버전 관리가 주장하는 바는 주체가 서버가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버전을 직접 관리를 하고 만들어내고 관리했던 버전을 중앙에 있는 리모트 레파지토리에 공유를 하는 그런 컨셉의 버전 관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컨셉이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작업 패턴이라든가 기존에 하셨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깃을 도입할 때 기존 VCS 쓰던 개념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카를 갖다가 짐 나르는 덤프트럭처럼 쓰려고 하는 거죠. 용도가 좀 다르게 그렇게 동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맞지 않은 옷을 입고서 이상한 패턴을 갖게 되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사태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기시 갖고 있는 장단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단점 분명히 있어요. 100% 장점만 가진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기세 단점은 굉장히 대용량의 소스를 관리하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파일 시스템 기반이다 보니까 속도 저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시 분산형 버전 관리인 만큼 리모트 레파지토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 모듈별로 다 쪼개서 원래 관리를 하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참 많이 하시죠. 원래 그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스가 하나로 병합이 돼서 너무 많아지게 되면 분명한 속도 저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에 익숙하게 잘 사용하셨던 분일수록 처음 접근하는데 혼동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잘 쓰던 패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단말에서 내 로컬의 버전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관리를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누가 교육해 준 적도 없어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나는 내 일이 바쁩니다.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기존 패턴대로 쓰려고 계속 하는데 정작 이게 서버에 올라갈 때는 이런 컨셉대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히스토리가 꼬이고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죠. 히스토리를 연결을 해줄 때 어떤 리베이스를 한다던가 재배치를 뭐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내용들이 명령어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기가 기존 패턴대로 하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명령만 가지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력 관리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는 형태가 되면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이력만 증가해서 실질적인 버전 관리하는 이유가 사실상 무의미해지죠. 이래서 기시 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뵙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 썼을 때 이제 장점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만큼 확산이 됐겠죠. 예전에는 하나의 소스 파일이 네트워크를 타고 올라가서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델타 정보를 구분하는 그런 파싱 과정이 분명히 거쳐져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Git은 내가 버전을 만드는 시점에 내 로컬의 버전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포인터 개념으로 연결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용량이 아닐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명령어가 지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발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Git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UI, UX 툴들은 정해진 UX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오퍼레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Git은 명령어가 원래 태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리눅스 정규식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쉘 스크립트를 잘 좀 쓰실 수 있으면 Git에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응용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Git이 이게 안 된대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에 거의 한 80% 이상은 기능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능만으로 따지면 어떤 버전 관리 도구보다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브랜치 지원을 통해서 비선형적,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브랜치로 다 나눠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델 탑재되는 게 어떤 사업자에 따라서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1200만 화소를 공통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각각 소스를 3벌을 예전 같으면 3벌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대입해 보면서 작업을 할 것을 Git 같은 경우에는 이걸 브랜치로 관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소스 3벌을 보유할 필요가 없죠. 왜요? 포인터 개념의 브랜치를 가지고 작업 환경을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공간에서도 훨씬 더 원활하게 많은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장점이 있고요. 네트워크가 없어도 중앙 서버에 접근할 필요 없이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토이스토리 관련된 그 컨셉의 영화를 토이스토리 2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개봉을 하지 못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3D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나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캐릭터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개봉 얼마 전에 레파지토리가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행히 이제 제품 출시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저장소가 나간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복원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제품 출시를 미루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때 깃을 사용하고 있었고 자택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2주 전 소스를 갖고 있었어서 그 이력을 온전히 갖다 다시 부어놓고 저장을 하고 문제없이 개봉을 했다라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깃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분산형 버전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서버 장애 발생 시 빠른 복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입니다. 리퍼지토리에 의존, 지금 현재 VCS 같은 경우는 리퍼지토리 중앙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서버 운영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면에 깃은 이력을 가지고 다 옮겨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기존 이력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잘 썼을 때 얘기예요. 잘못 쓰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깃의 이제 관리하는 표준 스탠다드 개발 방법 워크플로우 3가지를 깃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중앙 집중식 워크플로우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직접 레파지토리에 붙어서 올리고 내려받고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력이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 체계를 좀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있는 인티그레이션 매니저 워크플로우처럼 개발자는 개발을 해서 어떤 공통된 내용들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인티그레이터를 통한 인티그레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력 정리를 하고 버전을 보기 좋게 또는 활용도 높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된 레파지토리에 이걸 등록을 하게 되면 개발자는 또 이걸 내려받아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형태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빗버킷이나 게릿, 깃허브, 깃랩 이런 제품들이 다 이런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깃은 느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이것조차도 더 쪼개서 이거 요소별을 또 묶어서 딕테이터 앤 로테넌트 워크플로우 그래서 불필요한 이력을 더 정리하고 정갈하게 레파지토리를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라라는 지침을 깃 표준 스탠다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깃 커맨드를 잠깐 볼 텐데요. 깃 커맨드는 제가 오늘 언급을 가급적이면 지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 깃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은 아니시죠. 그리고 깃은 커맨드는 어마어마하게 온라인에 자료가 많습니다. 깃 커맨드에서 깃 커밋 사용법만 구글에 치셔도 몇십 페이지가 나와요. 그만큼 정리된 내용이 많이 있고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찾아서 잘 활용을 하시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깃은 가급적이면 온라인에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쭉 옆에 있긴 하지만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브랜치 인티그레이션에서 브랜치 병합을 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패스트 포워드와 3A 병합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병합을 지원을 하는데요. 병합하고 원복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사실 이 리베이스라는 개념이 기존의 버전 관리에서 제공하던 그런 명령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베이스를 자료를 찾아보면 히스토리를 선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데 앞서 구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페어런트 정보나 이런 베이스 정보들을 연결해서 그 다음 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으로 작업을 하는 도구이다 보니까 이걸 순서를 바꾸거나 뭔가 바꿔줘야 될 때 이 베이스가 되는 나한테 페어런트가 되는 베이스 커밋을 바꿔주는 이런 명령이 리베이스예요. 병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커밋 간의 어떤 우선순위 조정이 순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브랜치가 분기된 시점 이후에 다른 브랜치 다른 커밋으로 브랜치의 베이스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베이스를 바꿔주는 작업이 리베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런 컨셉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서 기능을 보시면 깃 사용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배포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게 리포인데요. 이 리포를 통해서 받아라라고 하면 리포는 뭐지? 깃이랑 다른 건가? 다른 명령어인가? 이렇게 좀 혼동스러워요.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일수록 특히 그런데 이 리포는 깃 프로젝트 여러 개를 한 번에 내려받고 한 번에 작업하고 한 번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유틸리티입니다. 깃이랑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깃 프로젝트 여러 개를 편하게 쓸 수 있게 제공해주는 유틸리티예요.
그런데 리포를 받게 되면 기시랑 다른가? 이렇게 혼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리포는 이런 내용들을 좀 관리하는 것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관리하시는 소스가 작다면 모르겠지만 대용량의 소스라면 하나의 기 프로젝트에서 다 모든 걸 관리하고 있지는 않겠죠. 디자인팀은 디자인팀대로, 뭐 UIT 팀은 UIT 팀대로, 개발팀은 개발팀대로 각각의 레파지토리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한 번에 받을 때 이제 묶어서 받고 올리고 할 때 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틀 동안 명령어만 나열하면서 교육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실 경우에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빗버킷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빗버킷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Git은 원래 순수한 Git 명령어만 제공을 하고요. 이 Git 명령은 사용자 아이디랑 이메일 정보 이 두 가지만 관리를 하지 별도의 권한 관리가 없어요. 커밋한 사람의 정보만 관리를 하죠. 그럼 당연히 회사에서 쓸 수 있어요? 힘듭니다. 왜요? 권한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권한 관리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그 브랜치 같은 것들 생성할 때 명령어만 알아야지 무조건 생성을 할 수 있을까요? GUI에서는 왜 못하고 힘들까요? 이런 편의성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통합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버전 관리만 하려고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단의 요구사항, 뭐 지라 같은 이슈 트래킹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연동이 가능해야 되죠. 그럼 이 연동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Git은 커맨드 라인 베이스로 올라가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 소스에 대한 검색이라던가 이 내용을 보는 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명령어 통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의 선택지로서 빗버킷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즉, Git 서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GitLab이나 GitHub보다 더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이 애틀래시안 벤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 빗버킷을 사용하시면 훨씬 다른 제품보다 더 편리하게 브랜치를 만들고 커밋 정보를 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빗버킷은 지금 현재 그 애틀래시안 클라우드로도 제공을 합니다만 온프로미스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의 싱글 서버를 관리하는 빗버킷 서버가 있고요. 여러 개의 멀티노드를 미러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빗버킷 데이터 센터 버전이 있습니다. 대용량 관리인지 싱글 관리인지에 따라서 그 각각의 환경에 맞게끔 이런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몇 명 안 되는 구조에서 이런 걸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구매 전에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들어서 빗버킷을 서버 클라우드 계정 할당 받고 용량 할당 받은 다음에 그냥 내 로컬에서 Git을 올리고 내려받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다른 GitHub나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지만 빗버킷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레파지토리 같은 것들도 쉽게 만들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실 경우에 좀 더 보다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제일 트렁크라고 하죠. 기존에 트렁크라고 했던 마스터 브랜치에 작업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반영을 하고자 할 때 그냥 무작정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코드 리뷰를 반드시 진행하게끔 프로세스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연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코드 리뷰 제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반영을 할 때 플리캐스트라는 걸 발생시키고 여기서 코드 리뷰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죠. 당연히 코드 리뷰 기능이 제공이 되니까 디프 화면이라든가 커멘트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제공이 됩니다. 리뷰 여하에 따라서 이걸 반영을 할지 말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애틀래시안 제품과 통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지라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지라에서 바로 개발 브랜치를 생성을 하게 되면 빗버킷에 브랜치를 바로 생성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지라 이슈 아이디로 브랜치가 생성이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개발 운영을 할 때 어떤 요청이 왔어요.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력을 관리했는지 브랜치를 별도로 지라 이슈와 매핑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됐었고 어떤 식으로 합쳐져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 추적이 굉장히 용이해진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떤 화면을 별도로 열어서가 아니라 지라 화면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의성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적용 효과를 봤을 때 애틀래시안 본사에서 발표한 자료가요, 보통 릴리즈가 14% 개선이 되고 이슈 클로징이 23%가 증가되는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규모일수록 이 요율이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 환경과 이슈 트래킹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을 때 보다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보다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할 겁니다.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사실 젠킨스죠. CI 도구 젠킨스를 사용합니다. 물론 젠킨스 사용하셔도 지라와 빗버킷과 젠킨스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좀 더 이제 애틀래시안 제품 뱀부를 사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더 편의성 가진 빌드와 배포를 진행하실 수가 있죠. 뱀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배포입니다. 젠킨스는 스텝에 내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배포 스텝을 진행시켜서 임의로 제공을 하는 기능인데요. 원래 젠킨스 목적은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빌드예요. 그런데 뱀부는 이거 플러스 알파로 그냥 비슷하긴 하지만 배포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빌드와 배포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이 또한 지라와 연계가 돼서 커밋이 진행이 됐을 때 자동으로 트리거링 걸려서 코드 리뷰가 끝나고 마스터에 반영이 되면 빌드가 돌고 빌드 돈 결과물을 특정 위치에 배포하는 것까지 한 번에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저희 부스에서 동영상을 틀어놓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동영상 준비하면서 원래 한 14분 정도 예상을 하고 만든 스크립트인데 이게 그냥 바로바로 돼버리니까 10분 내외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정도로 손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이걸 제품 다 이렇게만 구성해야지만 가능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고요. 다른 제품과 연계를 한다 하시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유진 깃이라고 하는 이 챕터는 빗버킷을 쓰든 어떤 깃 서버를 쓰든 사실 관계가 없어요. 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잘 써야 되는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깃을 사용하실 때는 사용자가 바로 마스터에다가 내가 커밋하고 올리는 이런 구조보다는 내려받은 소스에서 브랜치를 만들어 작업을 하고 이걸 다시 내 마스터에 올린 다음에 그걸 서버에 푸시하는 이런 패턴의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깃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고객사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했을 경우 문제 발생 요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답은 아닙니다만 100% 답은 아닙니다만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사용 패턴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그 주체가 되는 개발자들이 이런 사용 패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용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령어랑 GUI 환경 이 둘 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IDE 도구가 플러그인 지원이 안 돼서 이걸 쓸 수가 없다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냥 IDE 도구는 IDE 도구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저장이 되면 소스트리나 토토이즈 깃 같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바로 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충분히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깃 커맨드를 열어서 명령어를 가지고 또 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품, 어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든지 간에 같은 깃 작업을 하는 거라서 서로 작업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요. 실제로 깃을 잘 쓰시는 경우는 GUI 클라이언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플러스 알파로 커맨드까지도 같이 활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이 중에 이제 소스트리라고 하는 애틀래시안에 제공하는 그 무료 클라이언트죠. 이 무료 클라이언트인데 이 클라이언트 제품들은 각각 특성들이 있는데 애틀래시안이 제공하는 이 소스트리는 빗버킷과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빗버킷 레파지토리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클로닝을 받아서 내 로컬에 저장을 하려고 할 때 빗버킷 화면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로컬에 있는 소스트리가 자동으로 떠요. 그럼 내가 명령을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할 필요 없이 내가 저장할 패스, 디렉터리 패스 정보만 입력해주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내려받은 소스는
커밋이라던가 푸시, 브랜치 같은 여러 가지 명령어로 하는 작업들을 버튼을 통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Git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제공을 하는데 소스트리의 제일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빗버킷을 통해서 클론 받을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한눈에 보여지는 클라이언트가 제공이 된다는 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이에요. Git을 쓸 때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명령어로 사용하게 되면 한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소스 같은 것들이 뭐가 바뀌었는지 일일이 명령을 써야 되고 사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커맨드 라인 쓰는 것보단 당연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물론 개발 도구 사용하시는 분들,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런 개발 도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표준 SCC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IDE 도구들은 Git 플러그인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들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IDE 도구에서 바로바로 커밋하고 푸시하고 풀받고 클론 받고 이런 작업들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래는 커맨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Git 사용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Git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컨셉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Git 명령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얘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Git 교육을 진행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이 좀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세미나에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교육을 하는 그런 자료라든가 Git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 회사 공개된 위키 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페이지에 방문을 하셔서 필요한 내용들 보시고 더 많은 내용들은 데모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문의사항들은 저 뒤에 있는 부스에서 부스를 찾아주시면 필요하신 내용들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